안녕하세요. 오늘의 모카 김한유입니다. 아우 더워요. 진짜 요즘 왜 이렇게 덥습니까? 지구온난화다 보다 해서 우리나라가 동남아 날씨가 됐잖아. 옛날 같으면 동남아 놀러가면 딱 요런 날씨였어요. 근데 요즘 동남아 가면 40도 놀 수도 없지. 물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. 물에 딱 들어가는 순간 등이 그냥 쫙 타는 정도죠.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가 딱 동남아 정도니까 한국 여행하면 되겠다. 여튼 요즘 그래서 그런지 앞유리 틴팅, 자동차 유리 틴팅을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럴만도 한 게 처음에 차 살 때 영업사운드 하라 그러죠. 인터넷에 올리면 수많은 글들이 올라옵니다. 주변에 생각해보면 다들 하라 그러니까 이거 뭐 결국에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. 사고 영상을 한번 보세요. 무단횡단 사고, 보행자 사고, 블랙박스 사고들 한번 보세요. 대부분이 야 이걸 어떻게 봐, 이거 당연히 못 보지,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 그런 영상들이 대부분이잖아요. 아마 생유리였어도 안 보였을 텐데 거기다 틴팅까지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 보이지 않을까? 아니 여러분들 밤에 깜깜한 밤에 걸어가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. 밤에 선글라스 낍니까? 밤에 선글라스 안 끼는 이유 잘 안 보이니까 안 보이니까 안 끼는 거예요. 근데 자동차 틴팅은 선글라스보다 더 진합니다. 더 진한 틴팅을 해서 한밤중에 그걸 끼고 다닌다, 그래도 조금이라도 덜 보일 수 있지. 그러다 보니까 앞유리가 틴팅되어 있는 자동차들 사고 나면 과실이 잡힌다고 합니다. 오늘은 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동차 틴팅 얘기하기만 하면 이게 무지하게 혼나요. 틴팅 해야 된다 이러면 뭐 별 문제 없는데 틴팅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아주 박살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왜냐면 이게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.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은데. 아무튼 죄송하지만 오늘 꼭 얘기해야 되는 거라서 한 번만 봐주세요.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틴팅 얘기를 꺼내면 일단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. 아예 안 해야 된다는 사람들 아주 소수죠. 이제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. 틴팅 필름 만드는 업체가 있습니다. 이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. 여러분들 아는 그런 유명 썬팅 말고 그거 외에도 수백 수천 가지가 있습니다. 중국에서 날라오는 거 그냥 도장 꽝 찍어서 나오는 업체도 꽤 많아요. 이 경제 논리상 당연히 틴팅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보다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. 그러면 해야 된다는 사람 중에도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. 가급적 밝게 파, 가급적 어둡게 파,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요. 근데 가급적 밝게 파 이해가 됩니다. 뭐 안전을 위해서는 당연히 더 잘 보이게 하자, 이게 당연하죠. 근데 어둡게 파는 그거 밝게 할 거면 틴팅 뭐하러 하냐. 피부 타고 눈부시고 무엇보다 프라이버시가 침해돼. 나를 쳐다본다, 이게 기분 나쁘다는 거죠. 차 안에서 나 이상한 짓 하겠다 할 수 있나? 뭐 아무튼 잘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밖에서 내가 운전하는데 내가 여성인 걸 알면 나한테 운전을 막 한다, 뭐 위험에 오히려 노출된다, 뭐 주차장까지 따라와서 주차장에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다, 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. 그리고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, 내 방처럼 정말 프라이버시가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, 이런 분들도 계세요. 충분히 이해됩니다. 그렇지만 밖에서 내가 안 보이면 나도 밖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.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닌데 난 잘 보이는데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여기서 나오는 논리가 있습니다. 고급 필름파, 그러니까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이지만 안에선 밖이 생유리처럼 잘 보인다, 이런 논리예요. 그럴 리가 없죠. 유리가 어두워지면 당연히 안팎이 서로들 다 어두워지는 거지. 밖에서는 아니 안 보이고 안에선 밖이 잘 보인다,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한가. 물론 모든 필름은 반사를 합니다. 이 반사율에 따라서 어두운 곳에 있을 때는 밝은 쪽이 좀 더 잘 보이고 밝은 쪽에서 어두운 쪽이 좀 더 덜 보이긴 해요. 반사된 빛이 시야를 가리니까. 그렇다고 해도 필름이 정말 어둡다, 그럼 비례적으로 어두워질 수밖에 없죠. 그러면 이쯤에서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. 아니 나는 눈이 좋아서 괜찮아, 눈이 좋으니까 잘 보여요, 이러시는 분 계신데 사실 이런 분들한테 할 말이 되게 없습니다. 보이신다는데 옆에서 아닙니다, 당신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,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이분 입장에서 화가 나겠죠. 이해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사실이 그래요. 여러분들 잘 보이는 게 아닙니다. 그러니까 영업사원이 알아서 해주는 농도, 이걸로 하게 되면 정말 안 보이는 거예요. 요즘 국민 농도라고 하는 게 전면 35%, 측면 후면을 15%로 하는 겁니다. 이게 얼마나 진한 거냐면 보통 우리가 선글라스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. 가시광선이 몇 퍼센트냐면 좀 강한 게 8% 초과 18% 이하.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일반 선글라스를 낀 거보다 더 진하다는 거예요. 이 선글라스를 끼고 한밤중에 다니는 거, 요거 괜찮으세요? 이게 국민 썬팅이라니 말도 안 되는 겁니다.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한데 농도가 진한 틴팅, 이게 대부분 더 싸구려입니다. 동남아나 중국이나 이런 험한 곳에서 쓰는 게 이런 진한 거거든요. 그런 데서 그냥 들어오는 거, 법적인 규정도 별로 없고 그냥 썬팅한 티가 엄청 나야 되고 뙤약볕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뭐라도 붙여야 되니까 붙이는 거, 그런 틴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농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죠.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들여와서 그냥 찍는 겁니다. 저 옅은 걸로 해주세요. 그래도
아이 국민 썬팅은 지금 35에서 15인데 뭘 모르시네 이러면서 무조건 35에서 15로 하라고 강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여긴 걸러야 된다. 확실히 걸으세요. 사실 여기 15%라고 하면 그래도 일반 선글라스보다는 밝잖아요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. 원래 유리도 색상이 있어요. 그래서 어지간한 차 앞유리는 솔라글래스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솔라글래스는 70% 정도 투과하게 되어 있습니다. 만약에 15%짜리 유리에 70%를 곱하면 10%만 투과되는 거예요. 다시 말해서 가시광선의 90%가 차단된다는 건데 이거는 일반 선글라스도 아니고 특수 선글라스 정도 돼야지 이 정도의 밝기가 되는 거예요. 생각해보세요. 이게 만약에 벽이면 가시광선의 100% 차단됩니다. 이런 커튼도 100%가 아니에요. 90%가 차단된다. 그럼 그게 제대로 보일 리가 없죠. 아니 그런데도 잘 보이는데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. 왜냐면 우리 눈이 대단한 거예요. 우리 눈은 어떻게 됩니까? 어두운 곳에서 동공이 이렇게 커지죠. 이 조리개가 열리면서 동공이 커지고 그 뒤에 있는 망막이 ISO를 높입니다. 렌즈에서 조리개 열고 ISO 높이듯이 이런 것에도 적응이 될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깜깜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죠?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한참 있으면 보이잖아. 근데 그게 잘 보이나? 잘 안 보이죠. 발밑에 뭐가 레고 같은 거 있어도 그냥 밟고 막 그렇잖아요. 그렇게 된다니까. 그러니까 밤에 15짜리 썬팅을 해서 밖이 잘 보인다.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. 아 그래도 그건 노안이시고요. 저는 잘 보여요. 이러시는 분들 꽤 계시던데 여기 조사된 내용이 있습니다. 삼성 교통안전문화연구원에서 틴팅을 하고 얼마나 사물을 인지할 수 있나 이걸 분석했어요. 실험을 굉장히 진지하게 했어요. 11km 정도를 이렇게 달리면서 중간에 보행자가 나오기도 하고 차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투입시키고 그리고 차선이 감소되는 경우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실험을 했는데 야간에 차를 몰고 주행하면서 조사했습니다. 틴팅하지 않은 차에서 사물을 인지하는 확률 86%. 전부 다 인지하진 못해요. 밤이니까. 그래요. 그러면 국민 썬팅이라고 하게 되면 보이는 확률은 59%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단횡단 보행자가 앞으로 지나온다. 10명이 지나오면 9명까지는 그래도 보여요. 한 명은 어쩔 수 없이 치는 거지. 근데 국민 썬팅을 앞유리를 했다. 그럼 10명 중에 6명은 보이고 4명을 치는 겁니다. 엄청난 확률이죠. 10분의 1 확률로 날까 말까 하던 그런 사고가 썬팅 하나 있기 때문에 거의 반반의 확률로 사고가 난다는 거예요. 너무 심각하지 않습니까? 브레이크는 그럼 언제 밟나? 이 사람들이 사고가 날 상황이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잖아요.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. 필름이 없는 경우에 앞에 뭔가가 나타나는 걸 56m 만에 알아챘습니다. 그래서 브레이크를 작동하기 시작했는데 국민 썬팅 앞유리를 35%로 만들고 나면 무려 77m 만에 브레이크를 작동시키는 거죠. 말하자면 21m나 더 간다는 거예요. 야간 보행사고를 한번 생각해보세요. 보행사고, 추돌사고는 1m 정도의 차이로 사고가 나고 안 나고 합니다. 사람을 치고서 바로 멈추잖아. 1m 때문에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. 근데 만약에 21m면 졸음운전이나 음주운전만큼 위험한 게 앞유리 틴팅이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요즘 들어서 블랙박스 영상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죠. 무단횡단 사고가 또 많습니다. 무단횡단 사고 보면 보행자 잘못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뭐 맞습니다. 보행자가 잘못이죠. 무단횡단 하면 안 되죠. 그런데 이 사고들 보면 대부분 언제 일어납니까? 주로 밤에 비 올 때 이렇게 잘 안 보이는 경우에 사고가 납니다. 어두워서 안 보여서 사고가 나는 거예요. 물론 틴팅 안 했다고 해서 사고가 안 날 수 있는 건 아닐지도 모르죠. 근데 21m나 늦게 반응하고 사물 인지할 확률도 25%나 낮아지니까 이거 사고가 더 쉽게 날 수밖에 없겠죠. 그래서 과실 비율에서도 과실을 더하게 돼 있습니다.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분쟁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죠. 분심위라고도 부르는 건데요. 이 분심위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자동차 사고에 대해서 모든 걸 재판으로 가지 않고 재판에 대한 대략적인 상황을 미리 정해놓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건데요. 예를 들어서 12대 중과실, 그리고 현저한 과실, 중대한 과실 이렇게 세 가지의 과실을 나눠놓고 있는데요. 12대 중과실 뭐 당연히 알고 계시겠지만 그것과 별도로 중대한 과실, 현저한 과실 이렇게 두 가지 과실에 대해서 과실 비율을 추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중대한 과실의 경우는 20%의 과실을 더 추가해야 되고요. 현저한 과실 같은 경우는 10%의 과실을 더 추가합니다. 현저한 과실은 이건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거예요. 예를 들면 한눈 팔기, 이 사람이 분명히 한눈 팔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. 이거는 현저한 과실이 돼서 10% 과실 비율을 높이는 거죠. 시속 10km에서 20km의 속도 위반을 했다. 아니면 운전 중에 영상 시청이나 조작을 했다. 뭐 이런 거 당연하고요. 근데 여기에 보시면 차량 유리의 암도가 높은 경우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썬팅만 해도 이거 사고 났을 때 현저한 과실이라고 과실 비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. 상대방하고 5대5로 쌍방 과실이 일어났습니다. 근데 만약에 내 차에는 썬팅이 돼 있고 상대방은 썬팅이 안 돼 있어.
그럼 상대방 입장에서 썬팅 돼 있네, 35% 국민 썬팅, 야 그러면 너는 안 보이네. 우리나라 법규가 70%의 가시광선 투과율을 하도록 돼 있는데, 야 너 35%면 70%에서 한참 멀리 가 있네. 너 10% 과실 먹어.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원래 5대5였던 것이 내가 10% 더 받아서 6대4로 내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. 보행자가 100% 과실을 받더라도 내가 10%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. 물론 현실에선 이렇게 쉽진 않습니다. 너 썬팅 돼 있네? 너도 돼 있잖아. 너도 10% 먹어. 그래서 똑같이 10%를 먹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현실적으로 틴팅 안 된 차가 어디 있는데 이게 과도하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? 이게 차량 유리의 암도가 정말 높은 거야? 높은 건지 아닌지 어떻게 입증해? 뭐 이런 딴지를 걸면 사실 이걸로 뭐 과실 비율을 정말 10%를 더 받는다, 이것이 현실적으로 있기는 조금 어렵다고들 해요. 그런데 우리나라에 엄연히 법규가 있잖아요. 가시광선 투과율이 70% 이상, 적어도 법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. 네, 이상한 일이죠. 사실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? 그리고 가시광선 투과율이 낮은 자동차를 탔을 때 더 위험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, 상식적으로. 그리고 실제로도 비가 오고 어두운 날이면 당연히 선글라스를 끼고 잘 안 보이는 거 너무 당연할 텐데, 그런데도 이거는 나는 괜찮다, 뭐 나는 사고 한 번도 안 났으니까, 이런 생각으로 계속 한다는 거,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. 자동차를 틴팅하게 되면 실내가 어느 정도는 더 시원할 수 있겠죠. 그렇지만 안전을 위해서, 상대방을 위해서,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도, 사고 났을 때 과실을 받지 않기 위해서도 전면 썬팅은 가급적 하지 맙시다. 그리고 하더라도 최대한 밝게, 정말 70% 이상의 그런 썬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용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영상은 아무도 안 보시고 다들 미워하실 영상이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 될 얘기라서 어쩔 수 없이 드렸어요. 앞유리 틴팅 안 하기, 나부터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희는 다 앞유리 틴팅 굉장히 옅게 하고 있잖아요. 아예 안 하거나. 회사 차는 다 80%죠 80% 틴팅하고 나니까 그 틴팅하신 분들이 틴팅하고서 사진 막 찍더라고. 야 이렇게 한 사람도 있다 이러면서 사진 찍으시더라고. 아니 그렇게 해야, 그게 법인데 왜? 아니 이거 좀 문제 있지 않나.